저희 학원에서 이제 시작하는 영재 수학이라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보면 어머니들이 이제 설명을 좀 많이 다니시거든요. 다니시다 보면 사실 영재고나 과학고에 대한 좀 쏠림이 있죠. 그래서 이거 공부 꼭 해야 돼. 뭐 이런 쏠림 현상이 상당히 많은 과정 중에 하나가 영재고하고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머니들이 그런 쏠림에 조금 귀가 얇아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직 현재 뭐 영재고 과학고 지금 입시를 딱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런 방면에서 제가 오늘 또 하는 얘기가 어머니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한테 맞는 진도를 짜고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건, 컨트롤 할 수 있는 건 어머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좋은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음 꿈과 현실이라는 건데 사실 이상이죠, 꿈은. 근데 모르고 가는 길은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얘기하는 꿈이라는 건 사실 아이들이 영재고에 입학하고 특목고에 입학을 해서 아이들이 좀 탄탄하게 좀 안정적으로 대학을 가고 나중에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이름을 날리는 것까지 어머니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특목고를 접는 일이 생겨요. 언제냐면요, 중학교 2학년 쯤 되면 영재고랑 과학고에 대해서 좀 한번 꺾이는 시기가 옵니다. 그게 이제 5월 달에 보는 KMO 시험도 있고 올림피아드 이제 수학이랑 물리, 과학에 화학까지 다 보고 나면 한 8월쯤에는 아이들이 나 안 할래 이렇게 해버려요. 어머니들은 1년 더 도전해서 3학년 때까지 좀 해보자라고 아무리 이렇게 애들을 꼬드려도 애들이 알아요. 자기랑 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만약에 서울과학고를 같이 갈 건데 와, 나 쟤랑 진짜 경쟁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특히 과학고나 영재고 같은 데를 가는 친구들, 안정적으로 가는 친구들은 쏠림이 되게 심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특정 과목에 엄청 영재예요, 진짜. 그래서 나는 걔네랑 같이 한 1년 이상 공부해봤더니 와, 나 쟤네 못 이길 것 같아, 엄마. 손 놔버리는 거죠. 그래도 지방에 있는 과학고는 그렇게 영재고 뭐 그런 어떤 입시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 제자가 충북과학고를 나온 친구가 있어요. 충북과학고 갔어요. 사실은 이제 과학고를 갈 만큼 어떤 선행이나 뭐 이런 정도가 없었지만 어쨌든 교과 성적이 훌륭해서 자긴 가보고 싶다 그래서 충북을 갔는데 선생님 저 죽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저 밤에 화장실에서 공부를 한대요. 다른 애들은 충북과학고라도 이미 서울에서 이제 공부하는 아이들처럼 어떻게 KMO나 이런 것도 다 준비해보고 물리도 화학도 뭐 일반 물리학 대학교까지 다 공부하고 온 애들이 사이에서 있으려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도 그 친구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모르고 가면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어머니들께서 알고 미리 속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영재고를 갔어요. 그러면 잘 다닐 수 있을까요? 튕겨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살짝 보시면 자, 영재고 간 친구들은 대부분 조금 괜찮아요. 이번에 영재고 입시가 2차부터는 다 날짜가 통일이 됐죠. 그래서 8개 영재고에서 교차 지원할 수가 실제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영재고에서 8개 학교에서 아이들이 좀 훌륭한 애를 싹 뽑아가고 그 다음 차선책이 과학고예요. 실제로 이제는 자사고는 일반고랑 같이 입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오늘 자사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과거의 서울대 입학지원 평균 등급이라지만 이게 커트라인이거든요. 좋다는 서울과학고, 세종과고, 한성과고처럼 이렇게 좀 상위권에 있는 과고들도 5등급 이내에 들어야지 서울대를 갈 수 있다는 거죠. 영재고 과고 가는 친구들은 중학교에서 탑이에요. 전교 1, 2등 했던 친구들. 각 학교에서. 서울 시내에도 그런 친구들이 과고를 갈 때 세종과고, 한성과고를 가는데 이런 학교에서도 5등급 이내. 5등급이라는 거 지금 뭐 반 60%에 사실은 내신 등급. 자, 그렇지만 요 2개 학교만 5등급 이내로 들어오는 거고 점점 지방으로 갈수록 그 등급은 좁혀집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정부과고, 충북과고 이런 데는 2등급 안에 들어와야지 서울대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치열하게 했는데 서울대를 못 간다. 그러면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영재고 과고도 재수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좀 오늘 생각하실 거는 내 아이가 어떤 성향이 맞는지. 학원이니까 뭐 무조건 푸시를 하고 싶지만 사실 아직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 좀 고려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저는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영재고 가지. 그럼 애들은 다 간다고 해요.
어머니들 어떠세요? 아, 네, 이렇게 좀 불안해도 영재고 꼭 보내고 싶다. 괜찮으십니까? 눈을 잘 맞으시길. 어때요? 영재고 보내야 될까요?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는데 꼭 보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마음속에 있고 입 꾹 다물고 계신 분들은 지금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어머니들이 좀 자신감이 있어야지 애들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일단 어머니들이 영재고나 과학고를 준비할 때 일단은 2차 대안으로 다른 걸 또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영재고 과학고 탁탁탁 붙여가지고 얘는 이 지역에서 진짜 최고야. 누구도 걱정 안 해서 가면 그건 불안할 일이 없는데 만약에 내 아이가 5등급을 안 할 것 같아. 이 서울 세종과고나 한성과고 가도 5등급 이내로 들어오기 불안할 것 같다. 교과진도 심화만 돼도 일단 합격은 할 수 있거든요. 트레이닝 시키면. 근데 이렇게 가서 다른 애들 이렇게 바치는 것만 해준다라고 하면 안 보낼 수도 있다는 게 대안이죠. 그런데 2학년 때까지 그냥 학원에 맡겨두시고 영재고랑 과학 어떻게 보내주겠지. 이렇게 하시다가 아이가 나가 떨어지는 순간 엄마든 멘붕. 그리고 이 동네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중계동에 계속 살 거예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이를 보내야 되는 고등학교에서 어떤 고등학교가 과중반이 있는지 어떤 고등학교 입시 실적이 어떤지 또 이런 고등학교는 학생부가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대학 잘 보내는데 이런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이가 훌륭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안 좋은 길로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조금 중학교 2학년쯤 올라가면 내가 만약에 영재고 과학고 푸시하고 내 아이들이 갈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학교의 어떤 정보들을 좀 빠삭하게 설명회를 다니시고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계속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딱 저번에 한 재작년에 어떤 이제 내일 신문인가 여기서 봤어요, 언니. 서울대 들어간 아이들이 야, 너 이 학교 어떻게 왔어? 너가 올 수 있던 제일 큰 요인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56%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부모의 정보력.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만드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부모가 이제 사실 내 아이가 너무 훌륭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 중학교 가서 막 대회도 자기가 혼자 나가서 뭐 이런 아이들은 걱정이 없지만 그건 진짜 1000명에 한두 명, 100명에 한두 명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방관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저 원래 개그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들이 우유를 뭘 먹이죠? 진짜 오래된 얘기죠. 아인슈타인 우유. 초등학교 들어가면 조금 꺾여요. 이제 서울대. 서울 우유 먹이고 연대 우유 먹이고 그 다음이 건국 우유인데 요즘에 하나 더 있죠. 고등학교 가면. 무지방 우유입니다. 자,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그런 무지방 우유를 먹이지 않으셔도 될 만큼 저희가 일단은 저희 이제 학원 쪽으로 이제 정보를 계속 교환을 하시면 꼭 어머니들 똑똑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아이는 어떤 로드맵을 짜야 될까요? 초등학생들 로드 고려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아이들 성향이에요. 제가 여기 되게 멋있는 말 써놨다가 저희 이제 원장님께서 다 컷하셨거든요. 무슨 애들은 그냥 무조건 공부는 싫고 놀기는 좋은 거야. 이것도 공감이 갑니다. 누가 혼자 앉아서 무슨 영재 발굴단 나오는 애도 아니고 혼자 앉아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애들은 대부분 놀고 싶고요. 공부는 싫어요. 자, 근데 학습 능력 떨어지고 습관도 없는데 그래도 아직은 부모 말을 잘 듣는 시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아이들이 학습 성향도 중요한데요. 일단은 너무 많이 시켰을 때는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처음부터 지금 3학년, 4학년들은 중학교를 이제 시작할랑 말랑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좀 애매한 시기긴 해요. 어떤 친구들은 4학년, 3학년도 중학교 A급을 척척척척 풀어내는 애도 있답니다. 저도 중계동 쪽에서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있을 때는 조금 보긴 했는데 그 대치동 애들이 대치동에 사는 애들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좀 모이죠, 사실. 황소 같은 학원에.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좀 보긴 했는데 애들이 그러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작 처음부터 막 황소 같은 데 집어넣어갖고 다른 학원 까도 좀 미안한데 대치동이니까 좀 깎게요. 집어넣어가지고 처음부터 A급을 시키면서 폭포식 수업이야. 너 이거 풀면 이제 쉬운 거는 끝이야. 이렇게 공부를 시키지만 그게 정말 극히 소수의 아이들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감만 떨어지고 자존감만 떨어지고 어떻게 돼요? 하기 싫어지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처음에 시키시는 게 뭘까요? 대답하셔도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3학년, 4학년? 교과 과정 말고? 그쵸, 사고력 하고 계시죠. 제가 보는 사고력은 일단 시야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교과만 꼭 공부해서 그러니까 사고력을 안 한다고 애들이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과만 한 아이들은 아무래도 시야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그놈의 사고력을 해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이들이 어떤 새로운 문제를 풀었을 때 집중도, 끈기 뭐 이런 게 생기고요. 이거를 사고력을 풀 때 이쪽으로도 풀고 저쪽으로 풀고 뒤집고 어떻게 해요? 돌려서도 풀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움은 됩니다. 근데 이게 수학을 올해 17년 정도 이제 가르친 것 같은데 이런 입장에서 보면 사고력이 100% 답은 아니고요. 흥미가 주된 원인이에요. 아이들한테 계속 교과 과정을 나가다 보면 진도가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아서 최상위 넣어버리죠, 언니. 우리 아이는 최상위까지 봤어요. 사실 저도 초등학생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최상위를 좀 많이 훑어보긴 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욕심이 나서 엄마가 수학 강사인데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했는데 최상위라는 교재는 사고력 교재는 아니에요. 최상위라는 교재는 어떻다? 심화서기 때문에 2년 정도의 선행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교재입니다. 사고력 교재랑 패턴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어머니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는 뭐 자체 교재는 그렇게 뭐 저희가 기업은 아니니까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뭐 필주 수학도 보고 1031도 봤는데 가장 아이들한테 적합한 수학, 제가 제 아들한테 가르치는 수학은 1031을 가르치고 있어요, 집에서.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머니들께서 3학년, 4학년 때부터 중등 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예상 커리큘럼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럼 거기 보시면 조금 납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들은 일단 공부는 싫고 놀기는 좋고 부모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이때 공부를 시켜야 돼요. 지금 중학교 2학년 KMO 준비한 친구 이제 되게 똘똘한 친구인데 그 친구들 4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반이 꾸려졌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5학년 때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우리는 왜 이렇게 중학교 걸 빨리 배워요? 그래서 진지하게 얘기했죠. 사춘기가 오기 전에 해야 돼. 사춘기 오기 전에 다 끝내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 수학적 진도랑 어떤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밀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웬만하면 수학 진도는 달려줘라. 근데 또 이제 조심스럽게 다 달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이따 다른 방안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초등학생들 사춘기 오기 전에 무조건 중학교 거 끝내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수학적 진도 역량이라는 파트는요. 어머니들 아직 여기서는 이제 약간 늦둥이가 있으신 분도 있으시니까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개정 교과가 지금 시작되면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상하. 원투에서 바뀌었죠. 우리 원투 엄청 외쳤었는데 이제 원투. 원투는 뭐냐면 이제 투 과정이 그 전에 미적분 원이에요. 미적분 원이고 확통이랑 미적분 이렇게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이과 아이들이 배워야 될 수능 과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기하랑 수학, 과제 탐구, 실용수학, 경제수학 해서 여기서 이제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가게 될 22년도 이상의 그 뒤의 과정은 사실 제가 어떻게 아직 장담은 못 드려요. 그때는 뭐 고교 학점제가 뭐 되고 뭐 이렇게 된다 했는데 그거는 차차 설명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이들이 이것만 하는 거는 일반고예요. 과중반도 아니고 일반고. 그러면 과중반 아이들이나 과학고 영재고를 가는 아이들은 여기서 플러스 알파 고급 수학 1, 2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다? 할 게 더럽게 많다라는 거죠. 더럽게라는 말은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웃지 않으시네요. 자, 그래서 고3 때 아이들이 하는 학습 커리를 보면 시험보다 다 끝나요. 어떻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다 모의고사 4번에다가 애들 수시 준비까지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뭐 서울대 총장이랑 뭐 총장들 모여가고 야 수시를 3월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부에서는 수능을 2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난무하죠. 아직은 좀 먼 얘기니까 그거는 나중에 입시정부에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게 나왔을 때 조금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럼 공부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1학년 때는 요거 할 시간이 없어요. 비교과 해야 되잖아요. 내신. 학생부 관리해야 되잖아요, 언니.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수능 과목 뭘까요? 국어예요. 오늘 국어 얘기 많이 드릴 겁니다. 수학학원에서 국어.
과학학원에서 왜 국어? 근데 국어 못하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그 수능 과목 국어를 잘 보기 위해서 국어에 쏟는 시간이 상당해요. 지금 이건 근데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나중에 중간고사 보면 빵 맞아가지고 국어 때문에 벙찐 K모 준비생들이 많으니까 요거는 좀 주변에 좀 이렇게 널리 알리시지 말고 내 아이만 여기 오신 분들만 내 아이만 이렇게 데리고 국어를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애들이 이제 국어 하느라고 시간이 없고 비교과 하느라 시간이 많이 없고요. 이렇게 많은 과목들 정석은 14권이지만 내가 다 14권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수학 과목들을 공부하기에는 버겁다. 그래서 좀 내려와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시켜야지. 애들이 말을 듣나요? 안 듣죠. 사춘기도 뭐고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입을 위한 내신 준비 기간입니다. 내신 올 A를 맞아야지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지금 요번에 아까 말씀드린 KMO 준비하고 이제 영재고 준비하는 남자아이가 중간고사 보고 국어만 A를 못 받았어요. 지금 국어만 81점 딱 맞은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A거든요. 근데 어차피 뭐 영재고는 그 신경 안 쓴다 하지만 그 엄마가 그것만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랑 같이 3년 있었는데 대안을 계속 마련하다 보시면 이제 어떤 자사고를 갈지 일반고를 가더라도 아이의 국어 실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느끼시고요. 6월달을 통으로 빼셨어요. 6월달 안 듣는데요. 미적분 중간에 끊기는데 미적분 2번 도는데 한 번 끊기고 또 그러면 애들이 왔을 때 데미지가 크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미적분이 아니라 지금 내신이다라는 거죠. 지금 미적분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선생님. 지금 당장 우리 애 이번에 100점 안 맞으면 A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어머니께서 6월 통으로 뺀다고 했을 때 말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내신 준비 기간이니까. 그리고 그 아이도 충분히 진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 아이 정도의 진도라면 충분히 왔다 여름에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수학 상 나가고 하 나가는데 어머니 6월달 빼신다 그러면 그것도 말리고 싶고 이것도 할 수 없고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또 저는 또 나름 삼자니까 엄마가 또 결정하고 아이가 결정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할 시간이 없어요. 내려왔죠. 쭉쭉 내려왔어요. 이제 언제 가야 될까요?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좀 제가 뭐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억지로 이런 말들을 붙인 것 같지만 실제예요. 그래서 6학년 5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아이들 수학 진도를 최대한 빼라라는 거예요. 근데 빼는데 선생님만 빼면 안 되죠. 그죠? 아이도 같이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학습에 대한 어떤 관리나 이런 것들 어머니들께서 오늘 충분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학습 소화력이거든요. 저희 이제 40 넘어가니까 어때요? 여기 혹시 30대 계신가요? 40 넘어가니까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으면서 살로 가더라고요. 저도 되게 날씬했는데 옛날에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올 때 머리가 가장 빛난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그 시기까지는 받아들이는 속도도 좋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학습하는 것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춘기가 오는 순간 가장 빛나니까 그때 공부하면 되지. 아이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져서 그때부터 안 하는 거지. 이제 엄마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도 어른이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자, 그래서 학습 소화력이라는 부분에서는요, 내 아이가 과연 영재고를 갔을 때 그 아이들 사이에서 내 아이가 잘 적응하고 공부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재고 가는 아이들 특징이 있어요. 주변에도 있겠지만 걔네들이 학습 소화력이 다 좋지 않아요. 얘네는 쏠림이 심한 애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시쳇말로 또라이라고 해요. 저 또라이 저거 또 밤새 저거 파고 있어.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떤 쏠림이 심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서 뭔가 과제가 딱 던져지면 애들끼리 벌떼같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걸 밤새 얘기할 수도 있고 다음날 아침에 한 명 방으로 다 우르르 몰려가서 너 어저께 그거 어떻게 했어? 이렇게 되게 궁금해하고 이런 쏠림 현상이 심하다고 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일단 내 아이가 쏠림이 심하고 그런 거에 조금 관심이 있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아이라면 영재고에 무조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다. 여기다가 자사고나 이런 걸 넣고 싶지만 자사고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일반고 타입이라고 했어요. 내신 준비 철저히 해서 모든 과목 잘해서 대학을 갈 수도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머니들께서 내 아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쪽으로 좋아하는구나, 이런 쪽으로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못하는구나, 이런 걸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재고 타입, 일반고 타입이라는 건 너무 이제 극명한 반대지만 이거 반대의 예를 든 거잖아요. 우리 영재고 안 간다고 일반고 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자사에 대한 제가 아직
확신이 없어서 어머니들 우리 아이들이 자사갈 때 확신이 없어서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아이들이 어떤 타입이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상담은 충분히 해드릴 수 있고요. 판단 근거를 계속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 성향은 어머니들이 잘 아시니까요. 어떻게 한다? 내 아이의 학습 속도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어머니들이 유도해 주시면 돼요. 유도. 처음부터 아이들이 못해요. 얘네가 빠를 땐 되게 빨라. 어머, 내 아이 영재인가 봐. 그래서 이게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탁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럼 엄마들은 어때요? 그쵸? 북한이 핵을 날린다라고 해도 걱정을 안 하는데 내 아이 수학 80점 맞은 거 70점 맞은 거 갖고 엄청 걱정하시거든요. 그게 나한테 아킬레스 건이잖아요. 항상 아이들의 성적이랑 아이들의 성향이.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요거를 조금 조련사처럼 밀당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요게 애들이 이제 조금 크면 이제 엄마들한테 100% 다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가리키는 아이와 선생님과 상담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선생님이란 존재는 학원마다 다르고 아니면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조금 저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까,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할까 이러지 마시고 먼저 다가오셔가지고 먼저 물어보고 상담하자고 하면 선생님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선생님들도 그래요. 어머니들이 이게 마음에 안 드시나 걱정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걱정하다 끝나요. 내 아이는 내가 잘 조절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쓰진 않았는데요. 무기 장착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무기는 비교과예요. 초등학교 때 지금 다 어떻게 4학년 2부터 과학 토론 대회, 그 다음에 수학 경시 대회 뭐 이런 걸 생각 없이, 사실은 엄마들은 물밑 작업을 엄청 해서 뭐 이렇게 준비하시지만 아이들이 큰 부담 없이 나갈 수 있고요.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습관을 좀 들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작 중학교 갔을 때 아이들이 영재고나 뭐 이런 과학고 입시를 준비할 때 학생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만드는 표현이 좀 그렇지는 애들이 스스로 만드는 거지만 사실은 정보력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미리미리 과토대회,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3월 달에 다 끝납니다, 이거. 과학토론대회. 그런 거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시고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아무래도 플러스 알파다. 혹시 나이스 가입 다 하셨나요? 나이스 가입하고 애 등록하고 아직도 안 하신 분 계시면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자소서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추세예요. 자소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소서는 개인이 만들어내고 학원에서 써주죠. 코치를 해주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애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쨌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살아남을 그거는 자소서를 이용한 게 아니라 아이들 학생부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학생부를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이나 한 학기에 한 번씩 선생님이 몰았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했던 활동보다 줄어든 어떤 학생부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그래서 나라에서 바꿨어요. 개정을 했어요. 데일리 컴포브로 맨날 써라. 뭐 선생님들이 맨날 쓰겠냐마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아이들이 어떤 과학대회에 나가고 무슨 활동을 하고 뭐 소풍을 갔더라도 초등학교 저학년은 그런 것도 쓰잖아요. 하더라도 매일 써서 거기다가 올려라라고 바꿨고요. 이런 일환으로 대부분 이제 학생부들이 좀 더 세밀해지고 자세해질 거거든요. 그럼 정부에서는 자소서를 점점 없애면서 요거를 부각시킬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제 친구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물어봤어요. 야, 맨날 이렇게 올린다는데 맨날 엔터 쳐갖고 올리면 내 거 확인할 수 있냐? 우리 아들 거?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1년치를 한 번에 엔터를 치지만 올리는 거는 매번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에 엔터를 딱 치고 1년치를 마무리를 하는데 올리는 거는 데일리 컨펌이다. 그러니까 저희같이 비교과를 많이 준비한 엄마들은 아이들은 어떻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로드맵 고려 사항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비교과도 되게 추천하거든요. 근데 여기 안 쓴 이유가 있어요. 저희 비교과 준비 안 하거든요. 저희가 뭐 비교과 초등학교 토론대회를 따로 준비 안 해주니까 안 쓴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이들이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좀 생각하시는 게 다른 것 같아서 일단 여기다 올리진 않았습니다. 자, 그럼 수학학습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될까요? 사실 다 쓰고 났는데 어머니들 아시죠? 머리 좋은 놈이 최고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걔네는. 근데 그거는 걔네 얘기고 내 얘기는 좀 다르거든요. 아이들이
이해력, 암기력이 좋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수학이 웬 암기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요거는 좀 이따가 저희 반복학습에서 말씀드리고요. 이해력이 뒷받침이 되려면 저학년 때, 유치원 때부터 독서가 중요해요. 근데 독서, 야, 책 읽어. 읽었어. 이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엄마와 아이가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 이상, 15분 이상, 20분 이상 이렇게 늘어나면서 아이의 언어 능력이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독서를 많이 하지 않은 아이들은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초등학교는 큰 그 틀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어머니들 이제 중학교 애들 보내시면요. 특목고 준비할 때 독서 이제 써야 되잖아요. 책. 뭐 읽은지. 그래서 요거를 생각하시면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학기에 이제 3권씩 이상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독서 목록 뭐 추천 도서 뭐 이런 거 많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인문책, 인성책, 그 다음에 전공책 순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공책만 디립다 읽어가지고 학생부에 적는 것도 의미가 없고 요 세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6학기니까 18권 이상 평균적으로 자사고 가는 애들이 25권 정도를 읽는다고 합니다. 되게 많이 읽는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읽고 읽었다라고 하면 뭐죠, 언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면접에서 다 물어보는데. 그래서 읽었다는 개념은 그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고 말았다는 게 아니라 구입해 주세요. 구입하셔가지고 집에서 읽고 비치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다시 한번 봐야 되고요. 자,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입시하기 전에 면접하기 전에도 또 한번 쭉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전공책. 그리고 아이들이 자소서에 꼭 써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인성을 바꿔준 책 이런 거.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전략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산수 계산은 초등학교 때예요. 아무래도 초등학교는 사고력도 있다고 하지만 나중에 고등학교까지 쭉 대학교까지 봤을 때 수학 잘한다는 놈 어렸을 때부터 창의력 안 한 놈들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의력은 흥미 유발과 시야를 좀 넓혀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산수 계산을 요하는 건 초등학교 때까지고요. 자, 수학의 기초를 배우는 게 중학교 때죠. 허리입니다, 허리. 이 허리 무너지면 그냥 우르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어머니들 중등 선행 나갈 때 정말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 무너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선생님 우리 애가요 중상부까지 잘했는데 수학상 완전 못해요. 무너졌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과정.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학교 2학년 1학기가 무너지면 중학교 3학년까지는 그냥 가거든요. 파트가 좀 달라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와장창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중학교 수학은 그냥 대수학이에요. 2차 함수 곡선 하나 안 그리고도 2차 함수 문제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애들이. 그만큼 단순하다는 얘기죠. 근데 고등학교 수학을 가면 2차 함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방정식 붙고 부등식 붙고 막 활용이 되고 한 6단계로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뽀개도 풀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6학년인데 수학 상했다고 이렇게 입학 테스트 보러 오면 하나도 못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그냥 RPM이나 세네 대표 유형 문제만 내주거든요. 어린애들한테는 풀이 과정을 보려고. 근데 다 못 푸는 친구가 있어서요. 어머니들한테 2학년 1학기부터 시작합시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안 오시죠. 안 오세요. 그래도 나중에 감당이 안 되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 어떻게 해요? 2학년 1학기 한번, 3학년 1학기 한번 반복해서 그 6개월 다시 투자하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올 피해를 더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도 혹시 어느 학원 갔는데 부족하다고 다시 가자 그러면 그 학원 그래도 조금 양심적인 학원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학습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면요.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게 생긴대요. 메타인지 능력 들어보셨나요? 무슨 영재발굴단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초능력이에요. 초능력. 애들이 6단계에 풀던 거를 뭐 이렇게 3단계로 줄여주고요. 6단계 풀이 과정을 애들 사고 속에서 3단계로 줄여주고 2단계가 되고 1단계가 줄여주는 게 아니라 지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1단계로 이게 화살표 통과하듯이 쑥 하고 풀어버리는 능력이 요 능력인데 이게 이제 고3 되면 이제 수능 있죠. 수능 과목 자체는 유형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섞어놓는 문제이기 때문에 융합형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을 풀 때는 요 능력이 발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메타인지 능력까지 가는데 아이들이 차근차근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뒷받침 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머리 좋은 놈 아니면 반복학습입니다. 근데 반복학습 이렇게 얘기했는데 머리 좋은 놈 못 이긴다고 하지만 걔네들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보시면 그렇죠. 반복학습에 대한 망각곡선.
요거 많이 보셨나요? 여기 여러분들 많이 나왔어요. 블로그 같은 데 되게 많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걸 이렇게 배웠을 때 100%치 뭐 어떻게 기억을 쫙 끌어올려갖고 학습 능력을 발휘해서 배웠어요. 근데 이틀 뒤면 어떻게 돼요? 20% 가량, 22% 정도만 기억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되기 전에, 자, 하루가 지나기 전에 첫 번째 복습을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이것도 역시 쭉 가다가 올려주고, 올려주고, 올려주고. 학원 왜 다니는지 아시죠? 엄마랑 집에서 공부하면 반복이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 이거 했는데 왜 또 하라고 하냐고. 엄마랑 싸우기 싫으니까 어머니 이제 이렇게 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도 이런 거는 작년부터 되게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그럼 수학학원에서 이런 학습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따져봤어요. 봤더니 처음 배웠을 때, 자, 이제 숙제를 집에 가서 바로 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군요. 여기 아이들이 다 있었네요, 언니. 아, 어떻게 그래, 애들이. 언제 해요, 숙제? 아, 그쵸. 정상입니다, 우리는. 자, 일단은 아이들은 숙제를 학원 오기 바로 전에 해요. 근데 학원 텀이 월금반이면 화, 수, 목, 금 4일 후고요. 어디가 있어요? 4일 후면 20%예요, 그냥. 아, 선생님이 웃기게 말할 때만 기억나는 거예요. 야, 2차 방정식이 하는데 되게 웃기게 얘기했어. 그러면 아, 2차 방정식을 선생님이 웃기게 얘기했어. 요것만 딱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들도 도와주셔야 되는 게 일단은 아이들한테 강조를 하는 거는 가서 그날 아니면 다음날 해라.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처음에는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첫 번째 복습이 이루어져 갖고 다시 한번 피치를 올려주죠. 그 다음에 학원에 와서 자, 틀린 거에 대한 채점을 받고 오답을 합니다. 한 번 더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 테스트 보고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들 위주로 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한번 올려주고 저희는 마지막 한 단계, 딱 한 단계 더 들어가는데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위클리 테스트건 아니면 텀 테스트라고 단원 테스트건 어쨌든 그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마다 이제 틀린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중학생은 안 해요. 중학생들은 이제 저희 훈련 다 됐거든요. 오답노트 알아서 잘 단원 끝나면 알아서 쓰고 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자, 네 번째 복습 사항은 뭐다? 선생님이 직접 초등학생들 아이들 테스트 본 거를 틀린 문제를 다 모아서 그걸 다시 단원평가 보기 전에 다시 한 번씩 복습을 시켜줍니다. 요거까지 챙겨줬을 때 애들이 4번 정도 복습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복습은 중요하고요. 수학도 암기다라는 거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애들 이제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될까요? 시간 배분, 뭐 시간 스스로 늘리기, 뭐 이런 것들이 남았는데 시간이에요. 수학은 시간 싸움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루 종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평가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습 시간 배분하는 것들은 어머니랑 저랑 좀 공조를 해서 아이들한테 숙제하는 스킬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몸에 익은 중학교 지금 2학년 애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냥 빨리 하고 말지 뭐. 엄마도 좋아하고 선생님도 좋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한테도 좀 좋은 것 같아. 그걸 익히는데 좀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학습 시간 배분 훈련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같이 어머님들이랑 저랑 숙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 공부 시간이 스스로 늘어나도 몰라요, 아이들이.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테스트 시간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다음 보면 이제 지향점이 있어요. 점점 저희 이제 학원 설명회이기 때문에 사실 학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의 지향점은 정통수학을 일단 표방합니다. 과학도 역시 정통과학인데요. 들어보셨나요, 정통수학? 안 들어보셨죠? 하는 데가 없어요. 대치동 가도 정통수학 하는 데 없습니다. 정통수학이라는 게 개념으로 저희가 정의한 거는 일단은 올림수학이 아니에요. 올림피아드를 위한 수학이 아니라 교과과정과 KMO 과정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같이 나가는 수학입니다. 아까 영재고 갔을 때 애들 KMO 성적 중요해요, 언니? 안 하거든요. 안 들어가요. 근데 왜? 그런 심화 수학을 한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 정통 수학 말고 올림 수학을 그렇게들 다들 하는 거예요. 고등부 없는 학원에서 KMO 죽도록 해서 애들 오면 저희 고3 때 이제 과학고 입시 끝나면 애들 오거든요. 빵꾸 장난 아니에요. 저 그거 감당이 너무 안 됐거든요. 처음에 뭐 이렇게 공부, 너 과학고 준비했다며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요. 또 포항 제철고 준비했다며 영재고 준비했다며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충격적인 얘기지만 안 합니다. 그런 학원 가면 수학 상.
어떻게 보면 뭐요 거기 이제 과정이 조금 바뀌어서 확률 통계 앞부분은 어쨌든 뭐 조합이 들어가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그냥 올데이 KMO예요. KMO 문제를 이렇게 돌다 보면 웬만큼 머리 있는 애들은 이제 입상 실력이 나오죠. 금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장려상은 다 받아요. 1년 이상 하면. 그래서 그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조금 있다가 예상 컬이 보여드릴 거지만 정통 수학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아까 2차 대안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학고나 영재고 떨어졌을 때 그 다음 준비해야 될 거. 자사고 타입은 절대 아니야. 그러면 일반고를 가거나 해야 되는데 일반고를 갔을 때 내신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영재고 과학고도 내신 전쟁인데요. 거기 갔을 때 내신 전쟁입니다. 내신 문제 안 풀어보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것처럼 멍청한 짓이 없어요. 저희는 초등학생들 중학교 나갈 때 이 동네에 있는 중학교 내신으로 계속 단원평가 보고 그 다음에 중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자신 있게 계속 해왔던 거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내신 기출 엄청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선생님들 계신데 저 이번에 황후반 애들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성적이 너무 잘 나와서 제 자랑 좀 하려고요. 나중에 들어온 애들도 8명 중에 7명이 1등급이거든요. 저 진짜 소문 좀 내주세요, 어머니.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자신 있게 얘네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점수가 나오더라. 근데 솔직히 이것도 KMO랑 똑같아요. KMO 1년 동안 돌리면 성적이 나와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KMO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애들이 고등학교를 갔을 때 이 동네 학교들 대진고, 서라벌, 대진여고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충격이 장난 아니거든요. 나 중학교 때 좀 공부 좀 했어. 이름 좀 날렸어. 불암 중에서 좀 날렸어. 이런 애들도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대진고도 아니에요. 불암고, 해성여고 좀 쉬운 문제를 풀렸을 때 반 맞고 막 이러거든요. 수학 상 3번 돌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학습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통 수학을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때는 빼먹지 않고 아이들을 가리킨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등부를 나간다고 했을 때 중등부 텍스트만 보고 그 단원 내에서 필요한 것들만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랑 수업 안 합니다. 자,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랑 아이들 중등 수업 시작하기 때문에 그거 두 가지는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오면 일단은 초등에서 중등 내신 끝내기 방금 말씀드렸죠. 중등 내신이라는 게 뭐죠? 상명고, 상명고란다. 상명중, 을지중, 불암중. 요 동네에서는 요 세 학교가 그래도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해요. 수학은. 그런 내신들로 계속 아이들 훈련을 시켜주고요. 중등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난이도는 뭐 불암고, 해성여고, 영신여고 뭐 이런 학교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대진고등학교, 과학 중점반이 있는 학교들이 좀 어려우니까 그런 학교들 내신을 아이들한테 유형별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신 테스트를 시간 내서 보면서 훈련을 충분히 시켜서 보냅니다. 이거는 뭐 KMO 하는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초 3, 4에는 자 지향점이니까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초 3, 4에는 중등교과 웬만하면 나가지 마세요.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이 망가진 애들 많이 봐가지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애 잡고 애 울고 자존감 떨어지고 그럽니다. 형들이랑 공부하다가 지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초 3, 4는 자 유형을 교과 유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사고력을 나가는 게 훌륭하다. 나 3학년인데 선생님 저 6학년 2학기까지 애가 너무 완벽해요. 이런 애들은 나가도 되는데 꼭 가르치는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 3, 4에는 사고력을 좀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상담 전화 오면 다 다니시더라고요. 어딘가 사고력을. 그래서 저희는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지향점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건 아닌데요.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아이들과 어머니들과 함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이제 뭐 지향점이라고 했는데 여기 6학년부터 아이들 3년치 예상컬이에요. 저희 이제 6월 4일 날 중등 나가잖아요. 요거 나와 있진 않네요. 강제 안내문에. 자, 아이들이 6학년을 올려놓은 이유는요. 지금 5학년부터 나가면 걱정이 전혀 없어요. 5학년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불안한 6학년 여름에 다른 학원 갔을 때 저 영재고 시작할래요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늦었습니다. 너 중등밖에 안 하잖아. 늦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늦지 않았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네, 그래서 6학년 일단 커리를 잡았는데요. 일단은 조금 이제 빈칸들이 뒷장도 있어요. 어머니. 저기
9개월로 좀 끊어갖고 아이들 학습 적응 능력 시간을 좀 벌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6월 달에 개강할 때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아이가 개념 플러스 유형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3개월 동안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거를 나갈 거예요. 니네 속성 안 한다며. 속성 아니에요. 요거 교과 보시면요. 6학년 1학기, 2학기 과정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학년 2학기에 내가 아직 안 했다. 혹은 개념만 봤다. 이래도 들어갈 수 있어요. 6학년 2학기 내용 중에서 3단원, 4단원, 5단원이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다 이렇게 배포돼 있거든요. 그래서 6학년에 전반적으로 배우는 어떤 도형의 개념들은 그대로 다 나와요. 최상위 풀 필요가 없죠. 최상위 문제, 6학년 1학기, 2학기 최상위 문제가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내신 문제예요, 그냥. 제가 최상위는 사고력 교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진도가 너무 빠르면 그냥 다져주는 어떤 의미로 이게 중등 나가다가 애들 시험 보기 전에 그냥 풀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덜 어렵고 훨씬 효과적이다. 자, 그래서 3개월 단위로요. 1학기씩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근데 반복학습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1품 바로 같이 붙어요. 1학년 2학기는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갈 때는 각 전단원에 1품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약간 유형 심화예요. 극심화는 아니고. 이 교재가 계속 같이 붙으면서 2시간 30분씩 수업을 해요. 이때까지. 그러다가 자기는 이제 KMO 선생님 도전 좀 해보고 싶어요. 들어갈 때는 이제 중등 극심화 과정을 들어가야 되니까 자 3학년 1학기 개념 유형, 2학년 2학기 1품 세 과정 동시에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이미 2번씩 반복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부담스럽진 않고요. 주 1회 수업으로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 커리에 따라서 3개월 동안 주 1회면 12번이거든요. 좀 빨리 끝나는 단원도 있으면 저는 여기서 영재, 수학의 지름길 초급 과정에서 문제를 발췌해서 애들을 문제 풀릴 거예요. 초급은 잘 안 써요. 중급을 쓰죠. 초급은 사실은 문제 되게 좋거든요. 되게 좋은데 초급을 안 쓰는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 대부분 학원들이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 A급 교재가 가는 의미는 뭐냐면요. 여기는 정수 파트보다는요. 그냥 우리가 대수에 대한 어떤 심화 과정까지 고등학교 1학년 수준까지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함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다. 접이에요, 접.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3개월 나가면 대망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이 한번 끝나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비로소 이때는 KMO에 입문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고요. 그래서 다음 이제 또 분기가 시작되면요. 교과는 교과대로 나가고 자 아까 A급 하던 거는 A급 그대로 나가고 하루 더 추가가 돼서 KMO 실전반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주 4회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시간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2시간 30분 교과 나간다며 그거 아니에요. 어머니. 고등학교 가면요. 교과만 주 2회로 쭉 채우게 되는데 3교시를 다 교과를 하는 건 아니고요. 100분씩 교과 2개 나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0분은 클리닉으로 아이들 테스트 보는 시간이랑 모르는 게 많잖아요. 질문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일단은 12월이 되면 아이들은 이렇게 교과는 쭉 나가주고요. 나 KMO 하기 싫어. 그럼 교과만 쭉 나가시면 됩니다. 저희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커리로 가지 않아요. 단과기 때문에 일단은 교과는 쭉 나가는 거고 얘랑 별도로 KMO 기본 쭉 하면 이때는 조합 문제를 아이들이 맛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KMO 실전반에서는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 상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아직은 경험이 없어요. 아직은 경험이 없지만 그래도 이때 우리가 KMO 시험을 보게 해요. KMO 시험을 한번 봄으로써 한번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빠른 친구들은 영재고 조기 입학 지원자들 2차 대비를 이때 겨울방학 때부터 해서 영재고에 맞는 또 문제가 있어요. KMO 문제는 좀 어렵거든요. 영재고에 맞는 그리고 영재성 검사에 맞는 또 2차 대비를 별도로 또 하는 친구들은 진행하게 되고 이게 지금 6학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5학년 친구들이 여기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어떨까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사실 요걸 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뭐 해야 되죠? 중학교 2학년 때는 내신 관리해야죠. 내신 관리하느라고 이렇게 통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은 완전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 과정을 거친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이라도 KMO 시험 보게 할 겁니다.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중에 영재고 조기 입학 이제 뭐 2차 시험까지 본 친구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도전하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언니. 그래서 사실 면접이라는 것 자체도 대학교 가서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경험할 수 있으면 경험하게 해주는 것도 그렇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한번 해본 놈들이 다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중학교 1학년 되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면 완전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여름에 교과 시작하는 건 저는 찬성. 6학년 여름에 시작해도 찬성입니다. 늦지 않았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모든 아이들이 6학년 때 이렇게 시작한다고 나중에 결과가 무조건 영재고 가는 거야 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어요. 근데 아이들마다 성향이 있고 어머니들이 학습 속도를 조절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 아이가 똘똘한데 어렸을 때부터 이게 앉아있는 힘이 좀 부족하면 6학년 때 시작해도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런 커리를 진행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학원에 오면 이런 학습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과학 파트로 넘어갈게요, 언니. 자, 일단 풀이 과정 쓰는 법. 다른 학원 다 하는 거죠. 풀이 과정 잘 쓰게 한다라는 건데 실제로 풀이 과정을 쓰라고 하면 예를 들어 오답 노트, 초등학생들 오답 노트 여기 해와 그러면 애들이 노트를 해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강사 생활하면서 다른 강사들한테 느꼈던 게 뭐야 잘했다. 그러면 보면 글씨가 예쁜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오답 노트가 뭐야 이러면 글씨가 안 예쁜 거거든요. 아이들 내용까지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진 강사들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풀이 과정 쓰는 법이라는 것은요. 내 아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선생님에게 시각화되는 거예요. 그 시각화되는 작업을 통해서 선생님이 아이를 판단하기가 좀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뭘 모르는지, 뭘 제대로 아는지 요거 판단할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 쓰는 법은 사실은 뭐 다른 학원도 다 하고 있다고 하지만 좀 중요시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오답 노트나 이런 거 풀이 노트 중학교 한 1학년 말 2학년 되면 애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단원이 끝나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 오답 노트를 해서 제출하는 게 습관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풀이 과정 쓰는 거는 뭐 그죠, 다른 학원 다 있으니까 굳이 왜 특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잘 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숙제 제대로 하기. 당연한 건데 왜 써놨냐? 숙제를 제대로 한다기보다는요. 숙제만 제대로 해도 아이들 학습은 제대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숙제 제대로 안 되면요. 다음 시간에 갔을 때 망각복사 아까 보셨잖아요. 혼자 멍하니까 수학은 그냥 한 번 하러 가서 듣는 개념이 아닌데 연결이 되는데 끊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숙제를 제대로 하기. 숙제검사 뭐 제대로 한다는 얘기도 되는데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숙제를 이용해서 나중에 위클리 테스트, 텀 테스트인데 이런 관리를 아이들한테 목표를 심어줄 겁니다. 얘들이요. 초등학생들한테 야 일단은 다음 주에 이제 단어평가 볼 거니까 공부해와. 그럼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저희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종이 딱 2장 던져주면서 과학생 여기서 다 나와. 그럼 애들 미친 듯이 공부하죠. 수학이 10개의 유형을 배웠으면 10개가 다 다른 개념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단순한 게 10개를 다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을 알아야지 세 번째 유형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위한 얘는 접근 단계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유형을 사실 좀 포커스를 좁혀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린애들한테 야 너 마냥 공부해와 라고 하면 엄마도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저도 저희 애들 학원, 뭐 다른 학원 다니는데 영어 학원에서 갑자기 3개월치를 한 번에 시험 보잖아요. 학원. 그러면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공부시켜? 난 시간도 없는데 할머니한테 애를 읽었나 안 읽었나 확인시키고 막 이러는데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통으로 보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할 건데 통으로 한 학기치를 보는 건 되게 스트레스고 힘든 일이고요. 조금 불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원별로 테스트를 보면서 단원 테스트 보기 전에 집중도를 높여주는 거죠. 요 유형에서 나올 거야. 그러면 어머니들은 너네 골라서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수학은 이어진다는 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유형 안 집어주고 3번 유형, 7번 유형, 9번 유형에서 나올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거기서 자기가 틀린 문제는 확실히 좀 볼 수 있게 어머니들도 공부시키기가 편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클리 테스트, 텀 테스트 이제 보면서 오답 관리 들어갑니다. 오답 관리가요. 너 오답했나 안 했나가 아니라 아이들 틀린 문제 모아서 한 번에 다시 한번 숙제를 내주면서 4번째 기억 학습을 조금 굳건히 좀 시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3개월 학습 종료 후에 다른 학원 다 하는 평가 결과지로 일단 어머니들이랑 아이가 이번에 어떻게 공부를 했고요. 다음 과정은 뭐가 나가는데 뭐가 부족하니까 다음에 반복할 때는 요거에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상담을 드릴 거고 자
사립초는 중간 기말고사가 있죠, 어머니? 그래서 요거는 저희도 지금 다니는 친구들 사립초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줄 수가 없어요. 내 새끼인데. 그래서 중간 기말고사 대비 뭐 2주 무력특강 토요일 날 오전에 1시간 반 정도씩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 주는 아이들한테 이제 서술형이랑 심화 문제 심어줄 거고요. 숙제 한번 나가고 다음 주는 실전 연습 시키면서 오답 정리하면서 피드백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저 혼자 막 달려갖고 힘드시죠? 자, 이튼 초등 영재 수학 학습 관리의 마지막인데 이거는 중등이든 고등이든 과학이든 수학이든 지금 활발하게 어머니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인데 혹시 저희 학원이랑 카톡 지금 연결되신 분이 없으시죠? 재원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카톡을 이용한 위클리 리포팅이라고 해서 아이들 시험지가 갈 거예요, 사진으로. 개인 카톡은 아니에요, 저랑 개인 카톡은 아닌데 학원 이튼 학원 이제 비지 카톡이죠. 그래서 시험지를 찍어 보내고 멘트를 달아주십니다. 사실 이거 너무 조금해서 안 보이는데 좀 이따 7층 내려가시면 이런 것들이 벽에 붙어 있거든요. 뭐 추천 도서도 있는데 사실 초등이 없어가지고 좀 초등 도서는 아니고 중1 도서가 있긴 하는데 뭐 그런 것들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 뭐 미적분투 담당 문지연입니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문지연 선생님께 작문 실력이 좋으셔가지고 자, 어머니들한테 아이가 어떻게 공부했고 이렇게 진행할 거고 이번 주는 우리 아이가 우울했네요. 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소한 것부터 어머니들께서도 오늘 아이가 좀 늦어요. 전화하기 좀 그렇잖아요. 문자 그냥 하나 남겨주시면 커뮤니케이션이 엄청 잘 돼요. 그리고 학원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종이로 나가면 없어지잖아요. 저희는 카톡으로 어머니들께 손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이걸로 관리를 들어가니까 사실은 전화도 좋지만 전화도 드려요. 전화도 좋지만 어머니들이랑 어떻게 더 밀접하게 소소한 내용이라도 좀 교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